안녕하세요. 저는 바카라 블랙잭을 6개월 동안 끊고 있는 18살 도박 중독자입니다. 네, 저는 2023년도 1월부터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인 2024년 8월 달부터 도박을 끊고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그 뒤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박을 처음 했을 때 저는 10만원으로 90만원, 일명 10출 100마감을 했었습니다.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쾌락을 느끼고 앞으로 도박이 내 취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너무 재미가 있었고 도박 내가 이거 잘만 하면 내 실력만 키우면 돈 잃지 않겠다, 절제하고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17, 100만 하면서 친구들 밥도 사주고,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택시 타고, 또 사고 싶었던 전자기기도 사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전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 같다, 도박을 하면 내가 쓰고 싶은데 돈을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시간대인 밤과 이제 낮에 패턴이 거의 바뀌었고요. 밥도 당연히 잘 안 먹었고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밥 안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잠도 막 30시간, 40시간 이 정도도 안 잤던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무료하고 게임하는 것도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오직 도박밖에 안 했습니다. 친구들 처음 반응은, 도박을 하던 친구들은 그래 야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돈도 빌려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애들은 야 하지 마라, 패가망신한다 이런 조언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니 처음 도박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점점 말리기 시작했고, 이제 이윽고 저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같이 있으면 도박밖에 안 하게 되니 저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이제 가족,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또 고금리 사채를 빌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한 반에 한 30명 정도면 4, 5명은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일주일에 이자 막 50%, 60%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성이 완전 잃은 상황에서 그 돈을 빌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나중에는 그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서 또다시 도박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잠을 한 30시간, 40시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도박만 하다 보니 제 몰골은 엄청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보니 내가 진짜 도박 중독자구나 싶었습니다. 도박하느라 밤새고 밥도 안 먹고 코피를 흘리고 있으니 그제서야 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중독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기 싫어도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박을 하다 보니 빚이 1,000만원, 2,000만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내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딱 2배만 벌고, 1,000만원만 빌려서 딱 2배만 벌고 원금 갚고 1,000만원 다 갚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1,000만원 잃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잃다 보니 어느새 금액은 산더미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선 이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경고문이 아버지의 문자로 날라왔고, 그때 아버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센터를 올 때는 아버지 손에 그저 끌려왔습니다. 아, 여기 와서 날 잘 출근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 나 같은 심각한 사람이 있기나 할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았고, 상담사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셨으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라면 내가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 회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박을 끊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도박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백을 줄 테니 그걸로 잘 복구를 하라. 그때 당시 전 돈도 없었고 빚만 있던 상황에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페이백은 제 돈이 아니니까 이거는 도박하고 거리가 멀지, 도박은 내 돈을 넣어야 도박이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그 페이백으로 도박을 다시 하였습니다. 페이백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밖에 없었던 저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바로 도박을 하였고, 하지만 그 돈은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잃은 금액에 비해서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만 딱 넣어준 거였습니다. 다시 저를 도박판에 앉히려는 사이트의 허튼 수작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바로 상담사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해서 돈 이렇게 페이백을 또 도박을 했다. 상담사님은 이제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고 덤덤하게 그것도 도박이다, 네 돈이 아니어도 도박이다, 그것마저 떨쳐내야 완전한 단도박을 이룰 수 있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 조언에 따라서 2차 페이백, 3차 페이백이 들어와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맙고 미안한 사람은 당연히 저희 가족들입니다. 특히 고마운 건 저희 부모님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치료센터도 알아봐 주시고 저의 심리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써주시고 이랬던 점이 정말 고맙고요. 또 저희 형은 저를 평소처럼 대해준, 도박 문제 이전처럼 대해준 그거에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박 문제는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를 했건 당장에 이겨서 돈을 벌었건 그 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도박은 돈을 잃도록 세팅되어 있으니 언젠가는 돈을 잃을 것입니다. 이번 도박을 마지막으로 도박을 선푼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벌었든 잃었든 번다면 그 기억이 다시 도박판으로 앉힐 거고, 잃는다면 또 도박을 하게 될 거니까. 오로지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보자. 당장은 도박을 완전히 떨쳐내는 거에 집중하고 도박 이전보다 딱 10%만 더 잘 살아보자.